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벌써 13주차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법 이제 총론과 상행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상법 이제 총론에서는 우리가 이 기업의 주체인 상인, 경영 보조자, 상업 사용인, 그다음에 예,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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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 명칭인 상호, 그다음에 이제 공시방법인 상업등기, 기업의 이전 방식인 영업양도 이렇게 배웠고요. 이제 상행위를 이제 들어와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네, 그렇죠. 상행위에서는 이제 특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인 상법이 이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해 쓰는 이제 특별법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의 내용을 배웠고, 이 기본적 상행위가 22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22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배웠죠. 네, 그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상사 매매를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보조 상인이죠. 그래서 이제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상, 그다음 운송, 주서인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렇게 끝나고 우리가 이제 또 뭘 배웠냐면, 특수한 계약으로서, 특수한 계약으로서, 뭐 합자 조합, 그다음에 운명 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 계산.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운송업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운송업 배웠고,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복습을 해 봄으로써 이제 다시 오늘 본론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좀 이게 저번에 이제 아픈 이유로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 있죠. 이제 우리 스킵을 좀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요 내용들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운송은 이제 호천 항만에서만 가능하고, 이제 해상 항공은 안 된다. 그다음에 이 송화인, 운송인, 수화인에서, 자, 이게 이제 은행에 주고 이렇게 미국 줄 수 있고, 아니면 이걸 결제 대금으로 이제 어음과 수표 같이 이렇게 주고 양도하고. 최종 소지인이 전부 다 누가 되냐? C는 미국에 있으니까, 받고. 또 같은 C예요. 알았죠? 이렇게 C가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A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화물 상환증이 뭐냐? 그다음에 화물 명세서 누가 반영하냐? 화물 상환증일 때는 이렇게 대금 수령해서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C가 수령했으면 C가 달라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운송업에서의 책임 문제가 중요한데요. 책임 문제가 중요한데 이 운송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액배상주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할라, 했나, 요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고, 고가물일 때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되고, 일반적인 손해 책임은 멸실, 연착, 훼손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운송의 종류는 물건 운송과 예객 운송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운송의 개념, 그다음에 수화인지는 점차적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물건 운송의 당사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수화인과 운송인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화물 상환증의 교부 임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그다음에 책임 이슈가 있고 그 물건 운송에 대해서는 그 135조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다. 이걸 생각하실 때는 누구를 더 보호해 주는 게 좋다냐 하면 운송인을 보호해 주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송화인 또는 이제 물건 투자했을 때는 수화인이 부담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에 인도할 날 또 한 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물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했습니다. 책임의 소멸시효이다. 그리고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들은 쭉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인데 개별 책임이죠. 획일적인 정액배상이 아니다 이 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이 다쳤을 때는 물건을 훼손하고 멸실하고 이렇게 분실됐을 때하고 이제 다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조문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화물 상환 때는 우리가 이제 선화증권, B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고증권, 우리 오늘 또 창고업을 배우면 창고증권에 나오는데, 이 창고증권도 화물상환증에 준용한대요. 그럼 화물상환증을 알아야 되겠죠. 유가증권이란 말은 가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을 하면 이제 상환 반대급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 관계를 쭉 공부했죠.
두 번째는 이렇게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다르게 좀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화물 상환증일 때, 이렇게 1의 방법과 2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화물 상환증의 효력은 채권적 효력이 있고, 이제 문헌, 글자 그대로, 그 다음에 요인은 받은 대로, 받은 대로. 그 물권적 효력이 있고, 예. 화물 상환증은 청구해서 교부한다. 상환증은, 상환증권증이란 말은 이걸 작성해서 주면 반대급부를 받는다 이 말이고, 지시증권이고, 채권적 효로 적힌 대로 한다. 적힌 대로. 이 적힌 대로가 이제 뭐죠? 문헌증권성이죠. 예, 문헌증권성. 처분증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 물권적, 소유권과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 담보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적힌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한 것만 기억하시랬죠? 1번, 네, 요거. 그래서 이제 요 문제적인 소진이 송화일 때는 또 제3자일 때는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읽어보시고 뭐 시험은 제가 안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 대세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학설의 대립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조문을 사례를 봤죠.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보냐 이제 새로운 테마로서 이제 공중적계급을 보겠습니다. 공중적계급.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중적계급은 여러분이 이제 늘 일상에 거의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죠. 그 뭐 여관, 뭐 호텔, 뭐 호캉스 많이 가잖아요. 그럼 숙박업소, 그다음에 이제 서점, 그다음에 이제 책 보기 위해서 이제 서점 같은 데 많이 가죠.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 목욕탕, 그다음에 식당. 이런데 늘 우리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중적객업자다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안정화된 A씨는 더위를 피해서 1박 2일간 경기도 소재의 콘도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가족들과 이제 심을 갖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맡기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문구가 크게 게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욕탕이나 이제 사우나 가더라도 또 이제 유명한 식당에 가서도 어때요? 예, 기존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신발 분실 시에 책임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놓고 겁먹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상법 15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는 물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크게 게시되어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예, 콘도 입구를 지나서 객실에 도착한 A는 이제 방에 들어갔죠? 보석 목걸이를 콘도 지배인 B에게 맡겼다면 이때 지배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상업사용인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지배인으로 선임됐고 지배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지배권이 있는 지배인을 선임됐을 때 이 사람 뭐야? 상법상 지배인이 되고 그냥 말로만 지배인을 했을 때는 상법상 지배인과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목걸이를 콘도 금고에 보관했다 이 말입니다. 다 봤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숙박시설의 조명이 꺼진 무렵 갑자기 나타난 4인조 금고 투리범이 하필이면 또 그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4인조 금고 투리범이 콘도의 금고를 통째로 들어섰다. 근데 CCTV가 있었겠죠. 근데 CCTV를 이제 해킹해서 정지 화면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안 요원들이 이렇게 봐도 어떻게 해요?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건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았겠죠. 그래서 다음날 보석 목걸이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기분 나쁘죠. 이렇게까지 맡기라고 해놨는데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화를 내면서 콘도에게 배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배인 B는 보석 목걸이를 금고에 보관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앞에 보관했고, 보석 목걸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경비도 쓰고, CCTV도 쓰고. 예. 그리고 잠깐 이제 비운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A씨가 설명했다. 그럼 A씨는 최선의 의무를 다했다. 주의 의무를 다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배인 B의 설명을 듣고서 B는 어쩔 수 없던 도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게 된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럴 그래서 이, 이 공중적격은 사실 이제 독일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용돼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역이나 이제 시골에 아니, 옛날에 서울역이나 이제 부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KTX가 뭐 2시간 반, 2시간 15분짜리에서 바로 가잖아요. 그죠?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막 증기 기관차가 되고 이렇게 막 석탄 떼고 이런 기차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일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럼 중간에 가서 어떻게 쉬었다 가야 돼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숙박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쯤 된다. 그럼 대구역에 딱 내려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숙박을 하면 옆에 어디야? 이 기차역 앞에 있는 숙박시설로 가겠죠. 그게 수많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주무신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이 없어지고 막 다툼이 나고 절도 가련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없어졌다고 전부 다 숙박업소 주인에게 다 배상을 요구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을 재워주면서 돈을 벌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배상을 하느라고 장사를 접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음, 일정한 경우에 이 공중적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발생된 게 공중적격업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공중적격업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2010년 이제 10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이 법 이전에 상법 이전에는 공중적격업자가 불가항력이 아니면 모든 것을 책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천재지변, 전쟁, 그 신발을 맡기고 보석을 맡겼는데 전쟁이 났다.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어떻게 해요? 거의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음, 너무 가혹했다 이 말입니다. 가혹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화면 좀 이상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가혹해가지고 이 공중적격제 책임을 좀 완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이제 논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고객으로부터 이제 우리 고객 위에서는 이제 A죠. A. 우리 위에서는 이제 사례에서는 A죠. A. 고객 A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어떤 물건이었어요? 지금 우리 봤잖아. 목걸이 아니었어? 이 보송 목걸이. 보송 목걸이에 대한 책임.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받았는데 분실되거나 없어졌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어, 두 번째, 그 고객. A로부터 임시받지 않은 물건, 뭐, 우송, 목걸이, 를 임시받지 않았어. 음, 이렇게 됐을 때 책임이 나눠진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공중적격업자의 책임이 나오죠. 이랑 공중적격업자, 뭐, 콘도 숙발시설, 이 관리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 여기 또 뭐 그 관리인, 지배인 이런 사람들은 이 공중적격업자 주인 오빠 이제 숙박이나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상인이죠. 공중적격 당연 상인입니다. 또 숙박시설의 업자 오너는 자기 본인이나 또 그 사용인 우리 여기서 이제 지배인 B가 있었죠. B 고객 A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을 보관하여야 임치받은 물건. 자 이렇게 임치받은 물건이죠.
인치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즉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의를 다했다. 즉 뭐야?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거야. 알았죠? 그러면 난 최선을 다했다. 너 봐라. 네 눈으로 봤지? 이게 시간 장치를 어떻게? 잠그고 CCTV를 있었다. 근데 이걸 정지시키고 이걸 통째로 들어갔는데, 그럼 니들은 들어갈 때 뭐했냐? 우리는 그물을 쓰고 있었다. 근데도 예, 벽 뒤로 와서 또 갔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다. 음. 그러면 그 물건의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으면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돼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임치받은 경우에는 뭐 증명 책임이 무슨 책임?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았을 때 콘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다 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불가항력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자 보세요. 고객 임시받지 않은 임시받지 않은 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항을 보시면 공중적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공중적객업자 콘도 시설이 고객이 누구였죠? 아까 A였죠? 예, A로부터 임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안 받았어. 이 사람이 숙소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제 숙소에 놔두고 여러분이 이제 여행 가서 놀러 가요. 부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 놀러 왔다.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렌트카로 놀러 갈 때 이제 짐을 놔두고 가죠. 그러면 숙박시설에 오면 일정한 경우 그분들이 직원들이 와서 아니, 키를 따고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문을 닫고 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갔다 오면 좀 깨끗해져 있어요. 청소가 돼 있다고 대부분. 자, 그래서 공중적격업자는 고객 A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래서 객실에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간실로. 그럼 자기 본인이야. 사용인은 누구야? 청소부 아줌마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사용인이나 뭐 지배인 또는 뭐 누구? 직원, 가실로. 이분들의 가실로 멸신 훼손됐을 때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임치한 경우에는 과실 책. 여기서는 무슨 책임이에요? 예, 이 증명 책임을 그러니까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을 하면 책임이 없어요. 이해됐죠? 여기는 과실이 있을 때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이 기존품을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책임 없음 알린 경우에 공중적격업자는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즉 임치를 받은 경우나 받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이 게시만으로 책임이 어떻게 면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전부 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새로운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다 보면 신발 분실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 남자친구 알바해주고 막 100만 원짜리 신발 했는데 반복을 갖다가 잊어먹었어요. 아저씨가 보세요. 우리 여기 게시판에 상법 152조에 따라서 우리는 맡기지 않았을 때 책임 없다고 알렸잖아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임의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2010년 11월 시행 이전에는 공중적격자는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면책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임치를 받았을 때는 임치받은 게 증명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증명 책임이죠. 즉, 이건 뭐야? 최선을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됨.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임치를 받지 않는 경우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증명을 하면 책임이 없고 면책되고 여기는 과실이 없으면 면책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책임 없으면 알린 경우 게시한다 이 말이에요. 게시한다 이 말이죠. 게시한 경우에도 이런 거 얘기하면 책임을 면치 못한다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정상법에는 고객의 임치 물건에 관해서 공중적격을 준 그 사용에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이해됐죠?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가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 가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고객 휴대 물건에 대한 책임 없음을 게시한 경우에도 휴대 물건이 알았죠? 휴대 물건이지 이게 맡긴 물건이 아니야. 지금 임치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휴대물. 음. 공정업자는 임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치 못한다. 휴대물에 대해서는 맡기든지 맡기지 않는지 책임을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예, 알아서 당신들끼리 합의를 하라 이 뜻이. 이해됐죠? 아 그래서 이게 어, 이런 사례에서 이제 물건을 임치받은 공중적기업자의 책임하고 임치받지 않았을 때 책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개정상법 전하고 이전. 그래서 개정상법 전에 보세요. 모든 게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럼 보세요. 불가항력이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죠.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뭐 맨날 전쟁합니까? 맨날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상법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 바로 해결돼요. 이게 보시면 상법 개정으로 2010년 여러분들 2010년도에는 몇 살인지 모르겠네, 그지? 초등학생 좀 됐겠다, 그지? 그때 공중적기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훼손 멸실 한 것에 대한 멸실한 것에 대해서 공중적기업자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즉 상법 이전에 오로지 불가항력만 면제되는데 이제는 책임을 증명하면 면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임시받은 물건이에요. 만약에 임시받지 않았을 때 휴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임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개실을 했다. 이 휴대 물건에 대한 개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책임을 면치 못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가 면책 책임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음, 책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못하면, 네, 못하면 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알았죠? 네. 지금 사례에서는 지금 이제 임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고가물에 대해서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지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액션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도 만약에 만약 이 보석 우리가 고액이었다면 반드시 그 종류와 뭐요? 가액을 명시해야 한다. 이 말. 아니,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었을 때 그 국가물에 대한 책임은 별도 없다 이 말. 알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숙박업에서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숙박업. 그다음 식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의 신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이 보셨고 또 사우나 갔을 때 희생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라카룸에 있었다. 없어지면 책임 못 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152조 사망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이야기인지.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념을 잡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조문을 통해서 이제 좀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또 창고업인데요. 이 창고업 같은 경우에 우리 또 화물상한증 공부했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을 또 한번 우리가 학습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문부터 다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두 번째 타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